자, 신아메리카 드림 시간입니다. 오늘도 미국에서 주목받고 있는 산업과 투자할 만한 종목들을 골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해외주식 영업팀 김현수 차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 주실 기업이 포함된 산업은 폐기물 처리 산업이에요.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될 텐가요? 예, 뭐 매우 관심을 가져야 될 시기라고 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클린하버스라는 유해 폐기물 업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작년 한 9월 정도에 이제 여기서 이제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라는 맞아요. 기업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네네. 자연스럽게 가정 쓰레기가 많아질 거고 네네. 그러면 이제 이런 업체들이 수혜를 입지 않겠냐라는 이제 뭐 논리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조금 주가가 그 뒤부터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네. 최근에 이제 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로크웰 오토메이션이라는 기업 네네. 기억나시죠? 네네. 예, 그러니까 지금 네. 이제 뭐 기업들이 이제 코로나 끝나고 설비 투자가 시작이 될 거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산업 자동화에도 관심을 가져야 봐야겠다라는 이제 뭐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하고 이제 산업 뭐 그런 이제 시설들 많이 갖춰서 네. 거기서 이제 제조를 많이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제조를 하다 보면 당연히 제조 과정 중간중간에 엄청나게 많은 쓰레기가 쓰레기가 발생을 나오겠죠. 할 거고요. 네. 그게 이제 코로나 때는 공장 가동도 잘 안 되고 뭐 이랬으니까 사실 쓰레기가 많이 줄었다가 그래서 그때는 이제 가정용 쓰레기를 담당하는 웨이스트 매니지먼트였지만 그렇죠. 이제는 네네. 공장이 많이 돌아가게 되면 클린 하버스처럼 아까 네네. 뭐라고 하셨죠? 유해 산업물 쓰레기? 예, 그렇죠. 유해 폐기물. 유해 폐기물.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우리나라 뭐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기업들이 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건설사들이 이런 이제 소규모 업체들을 막 인수를 요새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이 글로벌 폐기물 처리 시장 규모가 2017년에 3,300억 달러, 네네. 한 400조 정도 규모가 되는데 네. 2025년에는 5,300억 달러, 645조까지 어허.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뭐 앞으로 시장 자체도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시장인데 그 중에서 미국 내에 뭐 가장 많은 이제 소각 시설을 갖고 있는 게 사실 클린 하버스라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볼게요. 그렇다면 미국 내에서 클린 하버스는 입지가 어느 정도 되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클린 하버스가 이제 1980년에 설립이 돼서 이제 시작을 네네. 했는데 현재로서는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은 이제 뭐 폐기물 처리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주가 차트도 나오지만 주가는 이제 코로나 때 한번 조금 많이 안 좋았다가 서서히 회복을 해서 이제 코로나 전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네. 앞으로 또 굉장히 또 여러 가지 뭐 기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주목을 해봐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이게 이제 폐기물 처리 사업 같은 경우는 다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간에 소규모 사업자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각 지역별로. 맞아요. 근데 이제 이 클린 하버스도 1980년에 설립이 돼서 점점 이제 그런 이제 업체들을 인수하면서 굉장히 지금 뭐 미국 내에서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로 이제 성장을 했고요. 전국에 한 100개 이상의 폐기물 처리 시설을 보유를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소각장, 네네. 매립지, 그리고 폐기 시설, 네. 재활용 공장, 폐수 처리 작업장, 그리고 정유 시설까지 갖추고 네네.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클린하버스의 소각장에서는 연간 한 60만 톤 정도 폐기물을 이제 소각을 할 수 있다라고 네. 하고요. 지금 뭐 그림에도 나오지만 그 미국 전역에 위에 있는 게 이제 소각할 수 있는 곳들이 네네. 이제 그 로케이션이고 밑에는 영업소 로케이션인데 결국은 이제 미국 전역을 다 커버를 하고 있다라고 그러네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매립지는 이제 한 161억 리터 정도 매립할 수 있는 용량이 남아 있다라고 하니까 뭐 네. 앞으로 뭐 크게 뭐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이제 그런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무소는 한 450개 정도, 그리고 트럭은 한 10,000대 정도 네.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고객사가 30만 개 정도. 예, 그리고 뭐 직원이 14,000명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유 시설을 통해서 네. 모든 거를 다 제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기업이 의뢰를 하면은 이제 전문가가 가서 폐기물 수거 전문가가 이제 어떤 폐기물인지 뭐 이게 뭐 유해한 건지 어떤 시설 뭐 어떤 작업을 거쳐야 되는지 다 컨설팅을 해주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또 이제 수거하고 운송도 하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오염 제거, 뭐 세척, 코팅까지 다 해주고 네네. 이제 그거를 재활용하거나 아니면 소각하는 그러니까 모든 이제 과정들을 다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화 한 통하면 끝.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하나 더 이제 단순히 폐기물 처리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2012년에 네. 이제 한 업체를 인수했어요. 세이프티 클린이라는 회사를 인수했는데 세이프티 클린.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은 폐유 정제 회사입니다. 폐유 정제 회사. 예, 뭐 그림이 네. 바로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못 쓰는 이제 기름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다 수거를 해서 네. 재활용을 해서 뭐 윤활유라든지 엔진 오일,
변속기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 판매를 한다고요? 네네. 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 거의 비용을 받고서 폐유를 가지고 와서 그렇죠, 네. 예, 그거를 자기네 시설에서 정화를 시켜서 또 새로운 제품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거죠. 아, 원자재 비용이 드는 게 아니라 원자재 그렇죠. 비용을 받고 네네네. 들여온 다음에 그걸 또 판매를 해서 또 수익을 내고 있는. 물론 예, 중간에 정제할 때 비용은 들겠지만. 예, 맞죠. 그렇죠. 이제 그런 이제 뭐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어서 결국은 이제 쓰레기, 그러니까 뭐 폐기물의 시작부터 네. 끝까지 그 재활용까지 어. 예, 다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말 이 ESG에 가장 적합한 그럴 수도 예, 이제 있겠네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폐기물 사업이라고 하니까 이제 또 개인 투자자분들은 막 성장, 혁신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빠른 성장 이런 거 그렇죠. 좋아하잖아요. 혹시 클린하버스도 좀 성장을 엿볼 수 있는 장점이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이런 기업들은 그런 이제 뭐 갑작스러운 성장 이런 것보다는 네. 정말 꾸준한 네. 예, 그러니까 뭐 정말 천천히 우상향하는 이제 그림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이 클린하버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사업 부분에 잘 분산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폐기물 뭐 처리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한 분야에만 특화된 것들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뭐 어떤 데는 뭐 그냥 뭐 일반적인 의료용품, 뭐 의료 네. 시설 이런 거에만 또 특화됐다든지 뭐 산업 이렇게 특화되어 있는데 지금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저게 이제 얘네들이 2018년, 19년, 20년 폐기물 산업 분야가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느냐가 네. 나오는 건데 맨 위가 이제 제조업이 한 17% 수준 그리고 화학 분야가 15% 정도 수준이고요. 2020년 기준으로 네. 그 외 뭐 자동차 서비스, 오일, 뭐 정부 관련된 물품, 운송, 유틸리티, 건설, 소매 뭐 어느 거 하나 빠지지 않고 모든 것들 아까 뭐 30만 개가 넘는 고객사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와. 굉장히 다양한 그러니까 잘 이제 분산되어 있고 사실은 뭐 어느 한 섹터가 조금 문제가 생겨도 뭐 전혀 크게 타격을 받지 않는 이제 그런 이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아까도 이제 이 시장 자체는 성장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우리도 뭐 예전 같으면은 사실은 청소에 비용을 뭐 낸다, 폐기물에 비용을 낸다라는 게 사실 옛날에는 뭐 말도 안 되는 맞아요. 일이었죠. 네, 갖다 묻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뭐 우리가 생활 쓰레기를 버리더라도 이제 뭐 돈을 다 내야 되고, 그렇죠. 뭐 이사를 가더라도 뭐 입주 청소를 한다 여러 가지 분야에서 청소, 뭐 클린 뭐 하는 업체들 이런 거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분야도 성장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제 클린하버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속해 있는 시장이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 나눌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유해 폐기물을 관리하는 분야, 어허. 그리고 산업용 폐자재를 처리하는 분야, 네. 그리고 미국 윤활유 사업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게 각각 분야마다 시장 규모가 최소 110억 달러에서 150억 달러 정도. 각각이에요? 네네네. 어허. 그러면은 이제 총 규모로 합치면 40조가 넘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뭐 큰 시장이고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성장을 한다. 앞으로 이제 폐기물을 버리는 데는 조금 더 이제 환경 친화적인 다양한 기술들이 필요할 거고 네. 그러다 보면 당연히 비용도 올라가게 될 거고. 예. 그런데 이제 뭐 어쨌든 간에 클린하버스는 이런 것들을 패키지로 올인원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네네. 뭐 이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폐기물 처리라는 게 좀 특성을 보면은 네. 한 번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자기네 공정에서 폐기물을 클린하버스에 맡겼으면 네. 이 회사는 계속 여기에다 맡길 수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그렇죠. 이걸 뭐 다시 또 다른 회사에 맡기려면은 바꿀 이유는 없죠. 예, 다시 또 와가지고 뭐 이걸 다 처리하고 뭐, 네네. 이렇게 뭐 시설 들어내고 다시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거칠 수밖에 아하. 없기 때문에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충성국이 될 수밖에 없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예, 뭐 점점 더 뭐 이것만 이용했다 다른 것도 이용하고 교차 판매 같은 것도 많이 네네. 일어난다든지 아니면은 조금 더 뭐 환경 친화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을 넣어서 또 이제 비용을 올린다든지 하는. 사실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폐기물 처리를 하려면 그 지역도 되게 중요하겠다. 가까운 거리에서 트럭이 와야지. 지금 먼 거리 뭐 저 동부에 있는데 서부에서 이렇게 달려올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아까 그 지도를 보니까 전국에 되게 곳곳에 위치해 있는 것도 네네.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예,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클린하버스의 최근 매출 현황은 어떤 상태예요? 예, 그래서 이제 계속 꾸준히 매출은 좋았습니다. 네. 뭐 최근 몇 년 동안에 매출이 매분기 한 7억에서 8억 달러씩 꾸준히 나왔었는데 뭐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사실은 매출이 많이 꺾였죠. 네. 작년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공장 가동이 많이 이제 그렇죠. 뭐 중단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폐기물도 덜 나왔는데 근데 이제 사업의 특성상 이제 클린하버스 같은 경우 시설 장비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감가상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살펴볼 게 순이익보다는 이제 에비타를 아하. 봐야 되는데 네. 지금 그림이 이제 에비타거든요. 네. 그러니까 작년도에 매출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비타는 크게 뭐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오히려 에비타
에비타 마진율은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요. 네. 그러니까 뭐 이 개선이 조금 더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산업용 폐기물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매출이 줄었지만 대신에 이제 코로나 관련된 네. 예, 의료 폐기물들을 의료 폐기물. 또 담당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매출이 좀 많이 나왔고 네. 그리고 이거를 담당을 클린하우스가 하다 보니까 정부의 보조금도 받으면서 예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이 매출을 좀 상쇄시킬 수가 있었는데 올해는 뭐 다시 이런 것들이 좀 좋아질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예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뭐 반도체 공정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전기차라든지 네네. 이런 시설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뭐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또 폐기물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오. 없거든요. 그러면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이제 매출을 좀 견인을 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그럼 있습니다. 그 포인트가 지금 우리가 클린 하버스를 주목해야 되는 핵심 포인트가 될까요? 반도체 그렇죠. 자동차. 이제 어쨌든 간에 뭐 결국은 이제 클린하버스의 매출을 보면은 네. 이제 폐기물이 이제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좋은 거죠. 건데 네. 지금까지 폐기물이 많아졌다가 좀 줄어든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네. 근데 앞으로 폐기물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뭐 많아지겠죠. 전반적인 생활 수준도 올라가고 있고 뭐 그런 이제 뭐 여러 가지 제품들도 많이 생산이 되고 있고 뭐 네네. 반도체라든가 전기차가 뭐 끝단에서는 좋지만 중간중간 생산될 때는 굉장히 많은 폐기물들을 그렇죠. 가져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런 기업들이 충분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산업 특성상 뭐 새로운 이제 기업들이 뭐 들어오기도 굉장히 어려운 거고 그렇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ESG 쪽에 뭐 관심이 많아진다면 네. 사실은 이제 이런 ESG 기업들이 기존보다는 앞으로 밸류를 더 받을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밸류를 받으면서 주가도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이 와닿네요. 산업 특성상 새로운 신규 사업자가 들어가기 힘든 산업. 네네. 좋습니다. 자, 클린 하버스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 해외 주식 영업팀 김현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 굿모닝 글로벌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국내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뉴스와 대응 전략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오늘도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